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오늘은 리즈전을 앞둔 토트넘인데 요즘 분위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는 여러분 2명의 월클이 존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케인과 손흥민입니다. 지난번 리그 최강이라고 불리는 맨시티전에서 오랜만에 합작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디디에 드록바와 램파드가 기록한 합작골 36골, 이거 지금 동률이에요. 현재 1위라는 소리죠.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냥 뭐 리그에서 통산 36골 기록해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거 합작을 해서 2명의 선수가 콤비 플레이로 만들어낸 수치잖아요. 참 1, 2년 같이 뛰어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기록이고, 함께한 이 짧지 않은 기간, 또 서로 간의 호흡, 심지어 이건 능력이 짱짱하게 뒷받침돼야만 하는 거죠. 36골, 그러니까 36, 이거는 단순 숫자만으로 이 가치를 평가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디애슬레틱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이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가 되었을까로 자료를 공개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해리케인과 손흥민과 케인은 특별한 파트너십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2명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합작골을 기록한 역대 콤비들 중에서 가장 균등한 어시스트 분배를 보인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손흥민이 총 36골의 골 중에 19번의 어시스트를 케인에게 떠먹여줬고, 케인은 반대로 17번의 어시스트를 손흥민에게 해줍니다. 거의 뭐 2골 차로 이거 완전히 비슷한 비율이죠. 이게 다른 콤비들이 기록한 걸 보면 느낌이 확 올 텐데요. 그나마 아스날의 피레스와 앙리가 추억의 스타들이죠. 이 선수들이 6대4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는 주로 한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면 한 선수는 골을 넣는 형태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비율 하나가 있는데, 좀 보시게 되면 이 에릭센이 토트넘에 있을 때 케인에게 19개의 어시스트를 할 동안 케인은 에릭센에게 단 2개 어시스트만 기록했습니다. 이거는요, 케인이 에릭센에게 적게 줬다기보다는 에릭센의 뛰어난 어시스트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게 맞아 보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많이 합작한 콤비들을 보고 있으면 유일한 공격수와 공격수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첼시의 드롭바, 와, 무시무시한 공격수였죠. 이 선수의 뒤에는 램파드가 있었고, 티에리 앙리, 와, 아스날의 전설이에요. 앙리와 함께한 피레스, 그리고 맨시티의 아구에로와 발을 맞춘 다비드 실바까지 보게 되면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 조합이 대다수였죠. 그런데 케인과 손흥민은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모두 골을 많이 넣는 스코어러입니다. 골 욕심도 있고 슈팅을 때리면서 마무리하길 좋아하죠. 두 선수 모두. 그런 성향의 선수들이 리그에서 골을 가장 많이 합작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디애슬레틱에서는 이를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케인과 손흥민 둘 다 모두 창조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한 완성형 공격수여서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이 분석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의 도우미로서의 능력, 시야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이번에 맨시티전에서 공간을 찾아가는 그 케인을 보고서 와, 올려준 그 정확한 크로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 어시스트도 어시스트인데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XG 값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대 득점이죠. 이 정도의 위치에서 슛을 때리게 되면 통산적으로는 몇 골을 올린다는 어떻게 보면 통계값인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까요? 손흥민 선수는요, 지금까지 케인이 만들어준 여러 기회에서 기대 득점 값이 8.4골입니다. 8골 정도는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골이 몇 골입니까? 17골이에요. 17골. 이거는요, 정말 신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결정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있을 때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준다. 그럼 보통 골을 기대하지 않을 정도의 패스가 들어갔는데, 그걸 기어코 골로 만든 게 무려 지금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케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워낙 골을 잘 넣는 선수기도 하지만 패스할 맛이 나는 거고, 또 왜 손흥민 선수가 월클 수준의 공격수라고 불리는지 단박에 이해가 되는 지표네요. 근데 케인도 만만치 않아요. 이미 득점왕을 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기회에서 기대값이 12.4골입니다. 근데 지금 19골을 집어넣었죠. 역시 기회를 잘 살리기 때문에 36골이라는 이 놀라운 합작골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무리뉴 감독 시절 사우스햄튼전이 참 압도적이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케인이 4개 도움,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4자를 표현한 것도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때 케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소니는 뒷공간이 비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패스를 할 테니 소니가 침투하겠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한 번은 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소니가 뒷공간을 뛰어들어갈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이때 인터뷰를 남긴 게 있죠. 뭐라고 했냐면, 보통 제가 패스하면 케인이 환상적인 골들을 넣곤 합니다.
케인은 정말 상상 이상의 대단한 스트라이커입니다.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고 경기장 안팎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서로의 플레이를 이미 이해하고 있고 또 그것은 호흡도 호흡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런던 매체랑 인터뷰한 거 보니까 케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손흥민 선수랑 일부러 몇 시간 더 연습하고 따로 식사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냥 뭐 서로가 잘났다고 해서 이런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이런 놀라운 월클 공격 듀오를 보유한 토트넘이지만 분위기는 참 심각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지금 최근 리그 경기 5경기에서 1승 4패예요. 진짜 안 좋죠. 3연패를 내리하다가 겨우 맨시티전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놨는데 와, 이걸 번니한테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물론 번니라는 팀이, 그리고 번니의 홈인 터프무어, 여기서 원정 경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챔스 티켓을 노리는 토트넘이라면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정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죠. 또 콘테 감독이 이게 경기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임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좀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참 답답한 심정이다. 뭐 최근 5경기에서 4패?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어서 어쩌면 내가 부족한 걸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상황을 개선시키기에 부족한 것 같다. 구단과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책임이 있다면 질 것이며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뭐 당장이라도 그만둘 것 같이 얘기해서 정말 술렁술렁 거렸단 말이죠. 물론 어제 나온 입장 다시 기사를 보게 되면 콘테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조금 바꿨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충격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의 토트넘입니다. 자, 이런 토트넘 구단의 분위기가 조금은 반영된 걸까요? 최근 공개된 훈련 사진에서는 선수들의 표정이 썩 밝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딱 그런 사진만 찍어서 보도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력은 좋지 않아도 선수 간의 이 돈독한 만큼은 최고였는데 막상 이렇게 뭐 벤 데이비스, 그리고 손흥민, 요리스, 다이어가 지금 한 컷에 찍혔는데 표정이 이렇게 어두운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괜히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밤 9시 30분에 토트넘은 리즈와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뭐 재고 말고 할 게 더 이상 없죠. 반드시 이겨가지고 현재 순위가 8인데 6위권까지는 따라 붙어야겠죠. 리즈에 강한 손흥민 선수가 과연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케인과의 합작골이라면 3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